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가을이 되면 시장에서 가장 달콤한 향기를 내뿜는 과일이 있죠. 바로 포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포도를 그냥 달고 맛있는 간식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잠깐만요. 혹시 아십니까? 포도가 사실은 뇌와 심장을 지키는 천연보약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포도가 어떻게 치매를 막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심지어 젊음을 되돌리는 효과까지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60대 이후 어르신들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는 한방내과 전문의 김건강입니다. 지난 25년간 시니어 분들의 건강관리를 연구해왔고요. 특히 음식으로 병을 다스리는 약식동원에 대해 깊이 공부해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단순한 식습관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직접 목격했어요. 포도도 그중 하나입니다. 동의보감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포도는 기혈을 보하고 근골을 강하게 하며 소변을 잘 나가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존스 홉킨스 대학교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에서 포도의 건강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어요. 특히 레즈베라트롤이라는 성분에 대한 연구 논문만 해도 수천 편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냥 추측이나 민간요법이 아니에요. 철저한 과학적 근거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작년 가을 제 병원에 72세 박순자 할머니가 오셨어요. 선생님,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너무 심해서요. 어제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한대요. 얼굴빛도 창백하고 기운도 없어 보이셨죠? 검사를 해보니 특별한 질병은 없었어요. 다만 뇌활력이 떨어져 있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제가 권해드린 게 바로 포도였어요. 할머니, 매일 포도 한 송이씩 드세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껍질째 시째 드시는 거예요. 처음엔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껍질까지요? 씨까지요? 네, 맞습니다. 껍질까지 씨까지 드시라고 했어요. 3개월 후에 다시 오신 할머니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머리가 맑아졌어요. 그리고 얼굴에 윤기도 돌고요. 실제로 가족분들이 함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말도 또렷하게 하시고 기억력도 좋아지셨어요. 심지어 요리까지 다시 시작하셨거든요. 단순히 포도 한 송이가 이런 변화를 만든 거예요. 물론 포도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올바른 방법으로 드신다면 포도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포도가 왜 이렇게 특별한지 과학적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가 특별한 이유, 바로 4가지 핵심 성분 때문입니다. 첫 번째, 레즈베라트롤입니다. 이 성분은 주로 포도 껍질에 들어있어요. 레즈베라트롤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혈관을 넓혀줍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혈액순환이 좋아지죠. 특히 뇌혈관이 좋아지면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돼요.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줍니다. 그래서 심장병, 뇌졸중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거예요. 실제로 프랑스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도 심장병이 적은 이유가 바로 포도주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두 번째,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입니다. 이 성분들은 뇌세포를 보호해줘요. 나이가 들면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아주는 거죠.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를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여줘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자연히 뇌 건강도 좋아집니다. 세 번째, 포도당과 과당입니다. 당분이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포도의 당분은 다릅니다. 포도의 당분은 뇌에서 바로 에너지로 사용돼요. 뇌는 포도당만을 에너지로 쓰거든요. 그래서 포도를 드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네 번째, 식이섬유입니다. 나이가 들면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죠. 포도의 식이섬유가 장운동을 도와줘서 변비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장내 유익균을 늘려줘서 면역력 강화에도 좋아요. 정리하자면 포도는 혈관, 뇌, 소화기를 동시에 지켜주는 3박자 완벽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포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들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포도는 당분이 많아서 건강에 해롭다.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포도의 당분은 일반 설탕과 완전히 달라요. 포도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함께 들어있어서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아요. 실제로 포도의 혈당 지수는 46으로 현미 55보다도 낮습니다.
물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양 조절이 필요하지만 건강한 분들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오해 포도씨는 뱉어야 한다.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포도씨에는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의 항산화 효과는 비타민C의 20배, 비타민E의 50배나 됩니다. 특히 혈관 건강에 아주 좋아요. 혈관벽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 줍니다. 그러니까 포도씨를 뱉는 것은 보약을 버리는 것과 같아요. 다만 씨가 딱딱해서 소화가 어려우시다면 포도를 갈아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 포도 껍질은 벗겨 먹어야 한다. 이것은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포도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라색 색소가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바로 치매 예방의 핵심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뇌의 염증을 줄이고 뇌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해줘요.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높이는 거죠. 또한 레즈베라트롤도 껍질에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껍질을 벗기고 드시는 것은 포도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오해는 풀리셨죠? 그럼 포도를 제대로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껍질째 씨째 통째로 드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도의 진짜 효능은 껍질과 씨에 있어요. 포도 주스보다는 생포도를 통째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 하루 한 송이 2030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당분 섭취가 과할 수 있어요. 한 송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하루 필요한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오후 간식으로 드세요. 아침보다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드시는 게 좋아요. 이 시간대에 드시면 혈당이 안정되고 오후 피로감도 줄일 수 있어요. 저녁 늦게 드시면 당분 때문에 잠이 안 올 수 있으니 피하세요. 네 번째, 냉동 포도를 활용하세요. 포도를 냉동실에 얼려두세요. 그러면 아이스크림 대신 건강한 간식으로 드실 수 있어요. 냉동에도 영양소는 거의 손실되지 않아요. 오히려 달콤함이 더해져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와인보다는 생포도를 선택하세요. 포도주도 레즈베라트롤이 있지만 알코올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 분들은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니까 생포도를 드시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제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깨끗하게 세척하세요. 껍질째 드시니까 세척이 중요해요. 찬물에 담갔다가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조금 넣고 부드럽게 문지르세요. 그 다음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농약 걱정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소화가 약하신 분들을 위한 방법. 씨가 부담스러우시거나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포도를 갈아서 드세요. 요구르트에 갈은 포도를 넣으면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돼요. 유산균과 포도의 식이섬유가 만나면 장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세 번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단독으로 드세요. 다른 과일과 함께 드시지 마세요. 포도만 드시는 게 혈당 관리에 좋아요. 그리고 식사 전보다는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서 드시면 혈당 급상승을 막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당뇨 환자분들 주의사항.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하루 10알 정도로 제한하세요. 혈당 측정기로 포도 섭취 전후 혈당을 확인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적정량을 찾으세요. 두 번째, 신장이 약하신 분들. 포도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과량 섭취를 피하세요. 하루 한 송이 이하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포도 주스나 건포도는 조심하세요. 가공된 포도 제품들은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요. 생포도보다 당분이 34배 높을 수 있으니 되도록 생포도를 드시길 권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마저 들려드릴게요. 포도를 꾸준히 드신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지난주에 병원에 오셨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억력 검사 점수가 20점이나 올라갔어요. 혈액 검사에서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요. 더 감동적인 건 할머니가 다시 요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선생님, 요즘 손주들이 놀러와서 제가 해준 음식 먹고 맛있다고 해요. 너무 행복해요.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포도밭 체험도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과일 하나를 먹는 게 아니라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과정이었던 거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정리하면 포도는 우리에게 5가지 소중한 선물을 줍니다. 첫 번째 선물, 뇌 건강입니다. 치매 예방,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이 모든 것이 포도 한 송이에 들어있어요. 두 번째 선물, 심장 보호입니다. 혈압 안정, 혈관 건강 개선, 심장병 예방. 포도가 우리 심장을 지켜줍니다. 세 번째 선물, 소화기 건강입니다. 변비 해결, 장운동 활성화, 장내 환경 개선. 포도 하나로 속이 편해집니다. 네 번째 선물, 피부와 노화 방지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노화를 늦추고 전체적인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5번째 선물 활력과 에너지입니다. 피로 회복, 활력 증진, 삶의 질 개선. 매일매일이 더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이 모든 선물을 포도 한 송이로 받을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포도를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포도 요구르트 볼. 포도 열알 플레인 요구르트 한 컵을 준비하세요. 포도를 반으로 자르고 요구르트에 넣어 섞으면 끝.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아요. 포도 얼음. 포도를 통째로 얼음틀에 넣고 물을 부어 얼리세요. 여름에 물 대신 이 얼음을 넣으면 자연스럽게 포도 우린 물을 마실 수 있어요. 포도 샐러드. 포도, 견과류, 치즈를 함께 섞으면 영양 만점 샐러드가 됩니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균형 잡힌 완벽한 간식이죠. 하루에 언제 먹는 게 가장 좋나요?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에 드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오후 피로도 덜어져요. 껍질이 정말 안전한가요? 깨끗이 세척하시면 안전해요.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씻으시면 됩니다. 아이들도 먹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다만 3세 이하는 씨 때문에 위험할 수 있으니 씨를 제거하거나 갈아서 주세요. 다른 약물과 함께 먹어도 되나요? 일반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하지만 혈압약,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종일 먹어도 되나요? 한 번에 한 송이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설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도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뇌를 지키고 심장을 보호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천연 보약입니다. 오늘 저녁 집에 가는 길에 포도 한 송이 사서 가족과 함께 나누어 드시는 건 어떠세요? 또는 제가 댓글에 포도 구매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 이용해 주시면 채널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매일매일 작은 습관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포도 한 송이로 시작하는 건강한 인생,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더 많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도 소통해요. 여러분은 포도를 어떻게 드시나요? 껍질째, 씨째 드시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건강한 오늘, 행복한 내일 되세요. 감사합니다.